대표님들 혹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그냥 잠자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게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숨겨진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걸 잘만 활용하면 기업의 미래를 여는 엄청난 히든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먼저 이 자사주가 도대체 왜 시한폭탄이라는 건지 그 속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둘 거냐 아니면 없애버릴 거냐, 이 갈림길에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 비교해 드릴게요. 또 실제로 섣불리 없애려다가 세금 폭탄 맞을 뻔한 아찔한 사례도 한번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그 조건 세 가지를 딱 짚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냥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사주 활용 전략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자사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자기 주식, 그거 정말 자산 맞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오라? 하는 사이에 우리 회사 가치가 위험할 정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사주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기업 가치를 따져봤더니 주당 100만 원이 딱 나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사주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옛날의 사원 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가로 계산해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금 주당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그 100만 원짜리 자사주가 회사 순자산에 더해져요. 그럼 회사 자산이 늘었으니까 주가가 또 오르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112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112만 원이 된 주가를 기준으로 자사주 가치를 또 평가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실제보다 뻥튀기 된 거품 낀 회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나중에 가업승계나 상속, 증여할 때 이 부풀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던 자사주가 갑자기 세금 폭탄의 뇌관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골치 아프네. 그럼 그냥 소각해서 싹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이 사실은 또 다른 아주 복잡한 세금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자사주를 다른 사람한테 판다, 즉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처리돼서 세율 20에서 25%면 끝나요. 건강보험료 그것도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각한다? 그러면 의제배당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건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서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폭탄으로 따라 붙습니다. 와, 세금이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죠. 정말 엄청난 갈림길이에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에이 설마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보유와 소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다가 큰일 날 뻔했던 아주 생생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20년 12월 어떤 회사가 주주들한테 이거 나중에 팔거나 할 보유 목적입니다 라고 공지하고 자사주를 사들여요. 주식을 판 주주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댔겠죠? 그런데 불과 8개월 뒤에요. 딱 8개월. 2021년 10월에 갑자기 이사회에서 이거 전부 소각합시다 라고 결정해버립니다. 바로 이때 국세청이 딱 포착한 거죠. 어허, 잠깐만. 이건 처음부터 소각하려고 짠 거네? 하면서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해버린 겁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무서웠습니다. 서류에 보유 목적이라고 100번 써봐야 소용없다. 취득하고 소각하기까지 8개월? 이건 너무 짧잖아. 누가 봐도 처음부터 소각할 생각이었던 거지.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적었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 회사는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회사가요, 결국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 판례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사주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세 가지 조건을 알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자사주 소각하실 땐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식을 살 때부터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건 보유 목적입니다 라고 못을 박아놔야 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서류로 확실하게 남겨야 합니다. 둘째, 주식을 팔고 나간 주주가 나중에 이거 소각합시다 하는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선 안 돼요. 완전히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식을 사들인 시점과 소각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건 그때 그 거래랑 상관없이 지금 새로 내린 경영 판단이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약간 방어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이 자사주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략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소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전략, 정말 똑똑한 방법인데요. 바로 유상증자로 자사주의 힘을 빼는 겁니다. 굳이 팔거나 소각하지 않고도 골칫덩어리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원리가 뭐냐면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이 자사주는 신주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만 새 주식을 받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체 주식에서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쑥 줄어들게 됩니다. 비중이 줄어드니까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하던 영향력도 약해지는 거고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증자할 게 들어왔던 돈은 나중에 감자라는 절차를 통해서 세금 한 푼 없이 다시 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전략은 회사의 격도 높이고 세금도 아끼는 방법입니다. 바로 자사주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요. 회사는 기부한 주식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요. 기급을 받는 쪽은 증여세나 법인세 이런 거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완전 윈윈이죠. 다만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기부입니다. 한번 주면 끝이에요. 나중에 그때 준 거 다시 줘?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자사주를 활용하는 궁극의 전략. 바로 이 자사주를 숨겨진 열쇠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대로만 하면요, 이 골칫덩어리가 우리 자녀 세대로 불을 넘겨주는 가장 강력하고 세금 효율적인 비밀 통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이 자사주를 다른 데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새로운 법인, 즉 자회사에 파는 겁니다. 이게 왜 마법 같은 일이냐면요. 자, 보세요. 모 회사가 자사주를 자회사에 팔아요. 이때 자회사가 모 회사 지분을 20% 이상만 확보하면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모 회사가 자회사한테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배당금의 최대 80%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자회사야, 너 모 회사한테 받은 배당금은 번 돈 아니라고 쳐줄게. 세금 내지 마. 이거예요. 이걸 활용하면 거의 세금 없이 2세 경영을 위한 자금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대표님들 더 이상 자기 주식을 재무상태표 한 구석에 있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만히 놔두면 위험해지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략적인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적혀있는 자기 주식이라는 네 글자. 과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다음 챕터를 열어줄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비밀의 열쇠일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